네, 그러면 54회 기출문제의 기초정보관리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두 문제 나왔잖아요. 네,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래자료 입력하는 문제는요, 일반전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를 거래자료 입력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FAT 1급에서는 자, 실무 프로세스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 과제를 수행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번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이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증빙을 보면 영수증이란 말이에요. 이거 간이 영수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거래 금액이 10만 원인데 3만 원을 초과했죠. 그러면 거래 금액에 대한 그 가산세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하는 것이 영수증 수취명세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작성하라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업무회의에 필요한 음료수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업무 회의에 필요한 음료수를 샀다. 네. 그리고 현금 지급했어요. 그러면 출금조표로 쓰겠습니다. 이 거래가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이 말은 영수증 수취명세서에다가 작성을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가 이 사업자란 말이에요. 공급자가 사업자인데 우리가 간이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으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것.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말이죠. 증빙을 보고 나서 바로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빨리 읽어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많은 부분이 여기에서 힌트가 주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음료수, 음료수를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음료수. 그래서 업무 회의에 필요한 음료수, 우리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출금조표로 해서 복리후생비 800번대 거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5월 13일 해가지고 출금 811번 복리후생비. 여러분 811번으로 하셨나요? 네, 511번으로 하셨으면 잘못한 겁니다. 네, 511번으로 하면은 제조원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손익계산서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811번 판매관리비로 꼭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이 복리후생비, 대변이 현금, 이런 비용 발생 자산 감소인 거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러 가야 되죠. 예,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이 안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입력하십시오. 영수증 수취명세서 네 번째 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0513 상호는 서산마트, 성명은 이영근,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6, 사업자 번호 211
14 24517 금액은 10만원. 자, 구분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구분에. 네네. 못 따라갔어요? 이 구분에 15, 16, 17, 18, 19에서부터 35번까지 요 구분 코드가 있잖아요. 이 구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뭐 주택 임대도 아니고 택시 용역도 아니고 유료도로 통행료도 아니고 이런 거다. 사업의 양도도 아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위에 거 하나 데이터 입력한 것은 18번을 썼네요. 농어민과의 거래다라고. 네, 그래서 농어민과의 거래다 그러면은 영수증을 수취했을 때도 이제 그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는 서산마트하고 거래했기 때문에 여기 구분에 해당 사항 없어요. 네, 지나가시고 계정 코드는 811번 복리후생비, 저교에는 음료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탭을 클릭하셔가지고 4건이 되었는가를 보시면 돼요. 아직 4건으로 안 넘어왔죠.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이 탭에 가면은 여기 위에 명세서 2 불러오기라는 단추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요.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이걸 한번 눌러줘야 돼요. 명세서 2 불러오기. 그래야 총계 4.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구분에다가 뭔가 항목을 입력한 것은 제출 제외 대상으로 집계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구분을 그냥 지나온 것, 비워놓고 넘어온 건에 대해서는 명세서 제출 대상에 집계가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이것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결산 서류나 회계 서류는 아닌데 법인세 신고에 관련된 부속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 이런 문제네요. 5월분 급여대장입니다. 5월분의 급여대장. 자, 자료 설명을 읽어보세요. 5월 20일 날 관리부 5월분 급여를 신한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이런 문제를 냈어요. 자, 그러면 이 급여대장을 회계 처리하는 게 여러분 앞에서 연습을 해봤었죠, 우리가. 그래서 우선 여기 급여의 합계, 이거를 급여로 비용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의 합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거 5가지인가요? 네, 6가지인가요? 이 합계, 이거를 뭘로 처리하죠? 예수금으로 대변에 부채 증가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요 차인 지급액은 이제 밑에 자료 설명에 보면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요 차인 지급액은 보통예금 대변에 기입하는 거죠. 네, 항상 급여대장은요 그렇게 3가지 숫자를 회계 처리하면 대부분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5월 20일로 바꿔주시고 일반 전표의 날짜를 5월 20일로 바꾸시고 3번 차변에 급여도 801번을 꼭 써야 됩니다. FAT 1급을 시험 볼 때는요, 이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이게 전부 다 800번대 쓰셔야 돼요. 네, 500번대나 700번대, 600번대 이거 쓰면 안 돼요. 자, 801번 급여 쭉쭉쭉 가셔가지고 300만원. 자, 엔터하시고 대변에 예수금은 코드가 하나죠. 254.
(370) 또 대변해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거래처 코드를 꼭 입력해야 됩니다. 신한은행 되겠습니다. 신한은행 2629960 2629960 하고 엔터.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가 해보았었고요.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김보경님. 안 오셨나요? 김보아님. 네.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이거 말씀해 보실까요? 그래요. 급여.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본일까요? 비용일까요? 수익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급여. 봉급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용이죠. 800번대 판매관리비. 예, 판매관리비. 자, 그러니까 급여는 예. 예. 그러니까 거래의 8요소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 발생. 예, 비용 발생 300만 원. 그리고 예수금은 부채 증가 370,040. 그다음에요. 네, 자산 감소가 2629960.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결합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김혜진님. 그러면은 이 거래로 인해서 판매 관리비에, 아니.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비용 발생으로 예. 감소. 네, 그렇죠. 영업이익이 300만 원만큼 감소하게 되겠네요. 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판매 관리비가 발생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거래였어요. 자, 다음은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전표 입력 문제가 나왔네요. 자, 뭐 자료가 입금 전표가 있고 밑에 보통예금의 이자 입금액, 이자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고, 자료 설명을 읽어봐야 돼요. 5월분 예금 이자에 대한 입금 전표이다. 이자 수령액은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보통예금에 입금됐구나. 수행과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원천징수 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알려줘서 여러분 쉽게 내려고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예, 원천징수 세액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라고 말이 없더라도 이거 선납세금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법인이 아까 이 앞에 문제는 뭐예요? 급여대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법인이죠. 법인이 직원들의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한 금액이 이거예요. 법인이 원천징수 했으면 그것은 개념과목이 예수금, 부채. 자, 그런데 지금 이 3번 문제는 법인이 요 세금에 대해서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했다고 해요. 원천징수를 당했다.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세금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정리하면은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세금으로 이게 처리하고, 법인이 원천징수 했을 때는 예수금으로 부채로 인식해라. 선납세금은 자산입니다. 그랬다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결산할 때 말이죠. 선납세금을 결산할 때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했던 분계 우리 수동분계 사항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간 모아놨다가 기말에 이제 이걸 법인세로 나중에 대체를 시키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꼼꼼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이 안내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라는 말을 안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자가 발생한 것은 요만큼이 발생한 거예요. 45만 원만큼이. 그런데 은행에서 이만큼을 공제한 거예요. 이만큼을 공제하고 우리 통장에 들어온 건 이만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 과목이 하나, 둘, 세 개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예금이자. 이 예금이자는 개정 과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이자 수익이죠. 우리가 이자에는요,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가 있고 받는 이자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 비용, 우리가 받는 이자는 이자 수익.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은행으로부터 우리가 이자를 받을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 자, 이자 수익, 수익 발생은 여러분 차변에 기입합니까? 대변에 기입합니까? 그렇죠. 오늘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당했습니다. 원천징수 당한 거는 선납세금이라고 했어요. 예, 선납세금. 자, 선납세금은 차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차산이 증가한 거예요. 차산 증가는 차변. 자, 차감 지급액은 우리 통장으로 입금된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예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밑에 통장 거래 내역에 보면은. 그래서 보통예금이고,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차변. 이렇게 이 입금전표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개정 과목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네. 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날짜는 여기 통장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거래 날짜가 있습니다. 6월 2일입니다. 자, 6월 2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대변의 이자 수익 900번대 코드죠. 이자 수익은 아마 900번대밖에 없을 거예요. 금액은 45만 원. 차변이 선납세금 강좌자산 69300. 또 차변이 보통예금 기업은행.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기업은행 380700. 이 문제입니다. 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예, 아까 제가 김혜진님까지는 질문한 것 같고, 박윤나님. 네, 박윤나님, 요거는 이 거래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자, 수익. 네, 이자 수익에 영향을 줬죠? 어떤 영향이요? 네. 손익에서, 손익하면은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네, 그렇죠. 단기 순이익이 45만 원 증가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박윤나 씨, 네, 영업이익은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는 거죠? 영업으로 제가 네, 영업으로 발생한 거. 네, 영업 외 수익이기 때문에, 예,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려면은 영업 수익이 증가했어야 돼요. 영업 수익이.
예,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 수익은 영업 외 수익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어요. 예. 비용도 만약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려면은 판매 관리비이거나 매출 원가이거나 해야 영업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영업의 비용, 만약에 이자 비용이 차변에서 발생했다 하면은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고, 하지만 비용이니까 당기순이익에는 감소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손익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45만 원 감소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잘 답변하신 거예요. 잘 이해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산재보험료 영수증이 있고요. 여러분들 산재보험료 우리가 입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 3일 패션 할 때. 자, 6월 9일 날 판매사원에 대한 5월분 산재보험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보험료로 처리할 것.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산재보험료는 약간 그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딱 정해주지 않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그게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보험료라는 것은 회사에서 보험료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이 이제 화재 보험료라든가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험료로 처리하는 건데,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우리가 건강보험료의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자, 6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산재보험료, 복리후생적인 성격도 있는 그 건강보험료의 회사 부담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요, 보험료로 처리해라 이렇게 딱 그 수행과제에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판매관리비 연습할 때 3일 패션 거 연습할 때 그때도 보험료로 처리할 거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은 보험료,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점표에 날짜를 6월 9일로 바꿔주시고, 3번 차변에 보험료인데 800번대 보험료를 써야 됩니다. 영업부 사원들에 해당되는 거니까 821번 보험료 쭉쭉쭉쭉 지나가셔가지고 금액은 영수증을 봐서 금액이 나오겠죠. 12만 5천 원. 대변은 103번 보험료고요. 아니 보통예금이고요. 은행은 국민은행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이 보통계좌. 두 번째 있는 98001을 선택해야 됩니다. 12만 5천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비용 발생 자산 감소입니다. 이거는 손익에 영향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줍니다. 보험료가 판매 관리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2만 5천 원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물론 감소하죠. 이렇게 되는 거다. 뭐 개정 과목도 딱 찍어줬고 했기 때문에 이런 4번과 같은 문제는 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5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약소보험 만기 결제라고 되어 있죠. 자료가 2개가 있습니다. 어음 하나하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당좌예금의 찾으신 금액이라고 하는 요 자료가 2개가 있고요. 자료 설명을 읽어봅니다. 상품 구매 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되었습니다. 1.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2.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읽어보면 개정 과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당좌예금 나와 있고 지급보험 현황에 반영하라 하고 네, 자료 설명을 읽게 되면은 개정 과목 2개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하는 의미니까 지급보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약속한 날이 되어가지고 우리 통장에서 돈이 이체된 겁니다. 그 통장은 당좌예금 통장이에요. 네. 그러면 당좌예금은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네, 대변, 자산 감소. 지급보험은 네, 차변이죠. 부채 감소. 이렇게 되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7월 20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차변이 지급보험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되죠. 수화유통에 거래처가 수화유통이 되는 거예요. 1320만원. 대변은 당좌예금. 거래처를 은행으로 넣어야죠. 국민은행 당좌 98000 132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행과제가 하나 더 있는 거 까먹지 마시고 지급보험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 말은 뭐냐? 지급보험줄을 클릭하고서 F3 눌러가지고 추가 작업을 해줘라 이겁니다. 자, 어음 상태는 결제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어음 번호에서는요 더블 클릭으로 어음을 찾아주는 거예요. 네, 있죠? 선택하면 끝납니다. 예, 결제 즉 만기 시의 그 자금 관리는 어음 번호만 선택해주고 엔터 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래는 차변이 부채 감소, 지급보험 부채죠. 차변에 왔으니까 부채 감소. 대변은 자산 감소, 네,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이런 거래예요. 그러니까 손익에 영향이 없는 거래입니다. 이 거래는. 다 되었나요? 어음 만기 결제 문제는 어음 관련 거래 중에서 제일 쉽게 내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죠? 자금 관리 여기가 제일 간단한 거예요. 만기, 예, 지급어음의 만기라든가 또는 받으러음의 만기라든가 밑에 자금 관리하는 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음 관련 거래는 만기 문제도 낼 수가 있고 어음을 새로 받았다, 받으러음, 보관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배서 양도가 나올 수가 있고 은행에 어음을 처분했다 해가지고 할인하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배서 양도라든가 이런 것은 좀 까다로워요. 차분하게 잘 해야 되고 만기 이게 제일 간단하고 보관도 여기 밑에 다 새로 입력해야 돼요. 보관은 오늘 받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음 번호를 뭐 선택하는 게 이런 게 아니고 보관은 어음 번호를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음 번호 입력할 때 앞부분 그 앞에 있는 어음의 종류 그것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서 어음 번호 입력하면 입력이 안 되죠. 어음의 종류를 분명히 잘 선택해 줘야 돼요. 약속 어음이면 약속, 전자 어음이면 어음의 종류를 전자로 하고 가서 입력을 해야 입력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이번에 54회 이 문제에서는 어음 문제 중에서는 굉장히 쉬운 걸로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자료 문제 다 끝났네요. 다음은 부가가치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이란서 발행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자, 과세 매출이니까 11번으로 하라는 거 알려준 거예요. 과세 매출은 11번이에요. 유형이. 메인 매출정표 입력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그리고 전자세금이란서 발행은 발급 전송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자료 설명 읽어보면은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며 판매 대금은 8월 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외상이다 이런 얘기죠. 수행과제 1번은 거래 명세서에 의해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라는 말이고요. 수행 2번은 전자세금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발급 전송 우리가 해봤잖아요. 전자 발행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에 들어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막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자, 8월 2일 날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여러분 실행해 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2일로 입력해 주시고 네, 8월 2일 유형 제일 중요한 걸 11번 네. 과세 매출이 11번입니다. 품명은 인테리어 시계 수량 50 단가 60만원 거래처는 금빛 마트 전자세금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둡니다. 네, 우리가 발행 전송할 때는 비워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전자 발행이라고 나중에 나타납니다. 비워두고 분계는 무슨 분계하면 돼요? 외상. 네, 8월 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하는 게 외상입니다. 자, 2번 외상하시면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네, 잘 됐죠? 잘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전체 메뉴 가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이쪽으로 가야죠? 네, 가셔가지고 우리가 입력한 날짜 8월 2일로 검색을 해야 되죠? 8월 2일부터 8월 2일 이렇게 엔터 쳐서 검색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 체크박스 체크 한번 하고 나서 저 위에 있는 전자발행을 먼저 누릅니다. 그러면 로그인 창이 나오면 확인 누르면 로그인 되면서 세금계산서 사진, 그림이 나와요. 네, 그러면 밑에서 발행을 눌러줘요. 그러면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줘요. 그리고 나서 저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로 또 한 번 가야 돼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로그인 되어가지고 이러한 메뉴가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국세청 신고 상태라는 그 밑에 있는 미전송 박스 여기를 체크해줘요. 그리고 밑에 매출 조회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거래처로 발행했던 것이. 그러면은 여기 발행이라는 노란 단추 있죠? 그거 눌러줘요. 그러면 발행이 완료되었다라고 안내가 나오죠? 확인해주면 됩니다. 네, 없다 해도 확인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창을 닫고 조금 전에 열었던 이 창도 닫고 메인 매출 입력 창에 와서는 조회 한번 눌러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 분계했던 자리를 외상을 클릭하고서 이 자리가 전자발행으로 나타났는가 네,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나타났죠? 네, 전자발행과 전자입력은 다른 겁니다. 전자발행은 이 시스템에서 직접 발행한 것이 전자발행이고 우리가 전자입력이라고 입력할 때도 있죠? 그거는 다른 시스템에서 발행했고 여기에 입력만 했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는 여기서 직접 발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자발행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밑에 분계를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분계를 가지고 자, 밑에 분계의 거래후 결합관계를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박현주님한테 질문했나요? 지금 박현주 오늘 안 나오셨어요. 우여진님, 네, 거래후 결합관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부채의 발생이나 증가. 네, 맞습니다. 네, 거래후 결합관계 잘 알고 계시네요. 유숙현님. 네. 자, 이 거래로 인해서요,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어요? 영업이익이 얼마 증가했다든가 얼마 감소했다든가 그런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3천?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은 3천만 원 증가한 거예요. 상품 매출밖에 영향을 안 줘요. 영업이익에 3,300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의 매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수익이 3천만 원 증가했네요. 그러면 일단 영업이익에 플러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3천만 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거래를 누락시키면 영업이익 3천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거래를 누락시켰다. 이렇게 누락시켰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손익에. 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영업이익의 3천만 원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아는 사람은 이게 빠지면 영업이익이 3천만 원 누락됐다. 과소하게 표시되었다. 이것까지 아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전자발행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로 가는 것들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장부로 가는 그 서류로 가는 자료입니다. 위에 거는. 밑에 거는 회계장부. 밑에서는 회계장부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위에 거에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에 거에서. 자, 지금 제가 유누나님한테 물을 차례인가요? 유누나님. 네, 유누나님. 자, 이 자료로 입력한 거로 봤을 때 부가가치세 우리가 신고 서류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가 이렇게 있어요. 관련 서류가 여기에 어디에 반영이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입력한 이 매출 거래가 여기 있는 지금 부가가치세 서류들 어디에 반영이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무조건 어디에는 반영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무조건 반영이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게 어디에 반영되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고요. 또 한 가지, 세금계산서 발행했죠. 그러면 무엇가 작성이 되겠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 두 군데에만 반영이 됩니다. 아시겠죠? 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다 그러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왕에 질문한 것 또 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8월달 건이니까 이익이 예정기 과세기간이니까 제가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해서 정기신고로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네, 다른 전표하고 섞여서 지금 금액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윤정희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지금 앞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신고서에 지금 입력한 거는 여기 번호로 말하면 몇 번에 반영이 됐을까요?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 번호로 말하면 1번에 반영이 된다. 1번에 반영이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쓰는 이유가 이게 자동으로 탁탁 만들어지게 하니까 이거 쓰는 건데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실무에 가면요, 이 프로그램 안 쓰는 회사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손으로 신고하는 회사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건을 판단해가지고 부가세 신고서를 세무서에서 용지를 가져다가 어디다 기입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신고를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맞춰볼 때도 이것을 알아야 1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자료가 들어가는 거고 2번에 들어가는 건 어떤 자료가 들어가는 거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작성한 부가세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도 나중에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1번 문제 우리가 마쳤습니다. 부가가치세 1번 문제는요, 언제나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출거래 문제입니다. 매출거래. 자, 사료 설명을 읽어봅니다. 면세 상품인 잡지를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이다. 네, 우리가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조금 전에 앞에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지금은 계산서 발급한 겁니다. 본 문제에 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것으로 한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자, 수행과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그냥 해라. 발행하지 말고 그냥 전자입력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행이 아니에요. 그냥 전자란에 전자입력 1번 눌러주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면세 상품인 잡지를 판매한 거래예요. 그러면서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유형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번호로 숫자로 13유형이에요. 13. 면세 매출.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13일로 바꿔주시고 8월 13일 10일, 네, 10일이네요. 날짜를 왜 10일로 해주시고 유형이 13번이 된다 이거예요. 면세 매출이라 그래요. 품명에다가 잡지, 수량에다가 300, 단가는 8,000원, 거래처는 겨울, 전자세금 날은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랬잖아요. 네, 분계는 외상, 이것도 상품이니까 2번. 그러면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240, 대변의 상품 매출 240. 네, 이런 거래예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 증가이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이죠. 그래서 이것도 영업이익의 240만 원만큼의 증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거래입니다. 손익에 240만 원 영향을 미칩니다. 상품 매출은 수익이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보면은 부가세 신고서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또 그 밑에 다른 부속 서류로서는 이건 계산서니까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계산서 합계표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수기로 우리가 전자로 신고하지 않고 수기로 신고한다, 종이로 가서 신고한다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도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아까 그거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매입거래 문제가 나왔어요. 매입, 유리를 교체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2000cc 5인승, 유리를 교체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회사는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수행과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이 거래는 매입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매입 세금 계산서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때는 51번,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때는 54번 유형이 되는 거 알죠? 자, 이 건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 관련 유지 비용이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구입이나 유지나 관련된 임차나 이런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54 불공유형으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개정 과목은 다 알려줬어요. 차량 유지비, 현금 분계. 자, 그러면 입력을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19일이죠. 자, 매입 매출 전표 8월 19일 해주시고요. 유형은 54가 됩니다. 자, 54를 선택하면 사유를 우리가 물어보죠. 그래서 네, 3번에 있는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클릭하시고 선택. 품명에다가 유리 교체 42만 원을 공급가에게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가을 정비, 전자세금은 1번 해줘야 되죠. 분계는 혼합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현금 하면은 이게 상품, 현금으로 해도 되겠네요. 현금. 예, 현금 분계하시고 상품을 차량 유지비로 바꿔. 자, 차량 유지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몇 번 고르시겠어요? 예, 822번 꼭 골라야 됩니다. 822번으로 가서 엔터 하시라. 물론 분계는 현금 분계 안 하고 혼합 분계로 해서 차변을 차량 유지비, 대변을 현금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해도 아무 문제 없고요. 예, 같습니다. 자, 이 거래는 차변이 차량 유지비, 대변이 현금인 거래이죠. 예. 그래서 아까 이보람님한테 제가 질문했나요? 이보람님. 네. 거래 결합 관계가 이거 우선 어떻게 되죠? 비용 발생? 네, 자산 감소. 자, 이 거래가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차량 유지비만큼 영업이익이 감소했죠? 네, 차량 유지비가 판매 관리비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지금 부가세 관련된 자료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거 입력했단 말이에요. 자, 입력하면은 여기에 어디에 반영이 됐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어디에 반영이 됐을까? 지금 이보람님이셨죠? 네, 이사랑님? 네. 자, 한번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것이 부가세 관련한 서류에는 어디에 반영됐을까요? 네. 네. 예, 맞네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 무조건 반영되고,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불공개 내역이니까 매입세 불공개 내역까지 세 가지에 작성이 됩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 보면 다 작성되어 있어요.
14번 불공유형으로 여러분이 잘 선택해 주시면, 그리고 분계를 현금으로 하거나 그 혼합으로 해가지고 차변을 차량 유지비, 대변을 현금으로 해주시면 잘 한 거예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해요. 네 번째 문제. 계산서.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당사 회계팀의 AT 온라인 교육을 위탁하고 전자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매출에서는 잡지를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 있었죠? 이번에는 우리가 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수행과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우리가 교육을 시켰는데요. 이 교육원이 교육 서비스업이에요. 면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대신에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비를 지급하고, 근데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 같아요. 자료 설명이 없을 때는요. 자료 설명이 없을 때는 요 계산서를 보시면 돼요. 요 밑에가 결제 내용입니다. 네, 자료 설명에 이 교육비를 어떻게 했다라는 설명이 없을 때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의 하단에 보시면은 외상으로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수표로 받았는지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현금으로 교육비를 지급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날짜를 8월 22일로 하겠습니다. 다음 메인 매출 점표의 날짜는 8월 22일이고, 자, 유형이 이거 몇 번일까요? 계산서 메인 53이죠. 53. 네, 품명의 AT 온라인 교육. AT 온라인 교육. 공급가액의 50만. 거래처는 교육원. 원택트 교육. 전자세금은 1번. 전자계산서. 분계는 현금. 자, 현금으로 하시고, 개정 과목을 이게 상품이 아니잖아요. 상품이 아니죠. 이현채님. 오늘 안 나오셨나요? 아, 예, 좋대요. 임자영님. 네, 요거 개정 과목은 뭘로 고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교육훈련비 꼭 800번대로 내려가서 엔터 하셔야 됩니다. 교육훈련비 825번으로 해야 된다. 네, 교육훈련비 5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금전표니까 대변이 현금이고 차변이 교육훈련비 800번대죠. 판매관리비예요.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이 비용발생, 대변이 자산감소. 이것도 판매관리비에 50만원의 감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50만원 감소하는, 또 당기순이익도 50만원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면세기 때문에 계산서 발급받은 거잖아요. 계산서 발급받은 거니까 이 부가세 관련된 서류에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되고, 두 군데 반영이 됩니다. 계산서 합계표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자, 다음은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입. 네. 자, 자료 설명. 영업부 8월분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회사는 작성일자로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미지급을 계상하고 납부기한일에 자동이체하여 지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수행과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51번 과세 매입으로 처리하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수행과제에서 너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자, 밑에 이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청구서를 여러분이 그 문제를 냈을 때는요, 요 하단을 제가 꼭 보시라고 그랬죠.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54회 문제에서는 51번 과세 매입이라고 딱 알려주었습니다만은 이거를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말해주지 않아도 세금 계산서 매입이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네, 전자세금 계산서이니까. 자, 세금 계산서 매입. 전화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매입 중에서 공제 가능한 것은 51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아예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요 전화요금은 우리가 무슨 비용 처리할까요? 예, 통신비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작성일자 기준으로 이게 입력을 해라는 거예요. 작성일자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 자료 설명에서 작성일자로 미지급으로 계산한다. 미지급. 그러면 그게 뭐냐면 미지급금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미지급금. 네,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같은 거 작성일자 기준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부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합시다. 작성일자가 9월 5일이니까요. 전표 날짜를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해야 돼요. 9월 5일로 날짜 바꾸시고 유형은 (51번) 품명은 전화요금, 공급가액은 100, 200, 거래처는 K, 전자세금 1번, 예, 전자입력, 분계는 3번, 혼합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자,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두시고, 상품을 통신비 800번대로 내려가서 엔터 하시고,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 253번이죠. 110220 탭키 거래처가 KT 서대문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세 신고서 여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쉬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